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좀 더 화사해진 것 같고 네. 더 밝아졌죠. 맞습니다. 뭔가 더 건강해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에너제틱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좀 새롭게 단장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 색깔이 청색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이 청신호를 저희가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플러스에서 원인부터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저희가 아주 세세하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요, 세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젊음, 마름, 그리고 남성입니다. 네, 네. 제가 또 이 질환을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20살 때 살짝 앓기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늘 알아볼 질환 바로 기흉입니다. 우리의 폐는 작고 수많은 풍선들이 모여 하나의 큰 풍선을 이루는 장기라고 볼 수 있다. 기흉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이런 작은 풍선들 중 일부가 터지게 되고 폐 안에 있던 공기가 새어나와 가슴 안에 고이는 질환이다. 기흉이라고 하는 병은 흉막에 생기는 병입니다. 흉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막이 있는데 폐에 있는 장측 흉막, 그다음 늑골, 갈비 부분에 있는 벽측 흉막이 있습니다. 이 흉막 사이에 기낭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면서 공기가 이 흉막에 생기는 병이 기흉입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기흉. 기흉이 무서운 이유는 재발이 잦다는 것. 1차성 기흉 환자의 30에서 50%는 1년 안에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모델병이라고 불리는 기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구관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기흉입니다. 사실 병명을 저희가 좀 들어보기는 했는데 좀 생소한 질환이라서 진짜 기흉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말 좀 많나요? 네, 기흉이란 질환은 사실상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기흉은 유병률이 대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네. 600명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대개 발생하는 환자군이 10대, 20대, 30대에서 1차적인 피크, 그다음 50대, 60대, 70대에서 또 2차적인 피크가 있기 때문에 주로 나타나는 환자군들이 익숙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이제 차차 기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저희 속담 중에 뭐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이런 오,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와 비슷한 질환으로 저희가 알고 네. 있었거든요. 기흉은 어떤 건가요, 교수님?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허파에 바람 들었다라고 하고 오시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기흉이라고 하는 것은 폐가 아닌 흉막에 생긴 질환입니다. 흉막이라는 것이 어색하게 들릴 텐데요. 늑막이라고 하면 좀 더 익숙해질 수 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늑막염 걸렸다 이런 예. 이야기 좀 많이 듣잖아요. 그럼 늑막이랑 뭐 흉막이 같은 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었군요. 네, 네. 기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막에 생긴 질환인데요. 흉막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를 둘러싼 막, 그다음 폐 밖에 흉막, 늑막, 벽측 흉막이라고 불리는 막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폐를 둘러싼 안쪽에 있는 막이 장측 흉막, 그다음 늑골 부위 네. 또는 횡격막, 가로막 부위를 둘러싼 벽측 흉막으로 되어 있으며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랩처럼 네. 좀 둘러싸고 있다고 맞습니다. 이해를 해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술하면서 들어가 보면 이 막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벽측 흉막은 말 그대로 벽측입니다. 흉강. 그래서 갈비뼈가 있는 늑골 부위, 다음 횡격막, 가로막 부위, 다음 심장의 주변인 종격동 부위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다음 장층 흉막은 폐 자체를 둘러싼 막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종격동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전 들으면서 사실 처음 들어봐서 좀 저도 생소하기는 해요. 음. 종격동이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 신체는 모두 다 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할 수 있는데요. 종격동은 사실은 장기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심장, 기관지, 폐의 부위에 비어있는 공간을 종격동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폐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그 가운데 심장이 있고 그 네, 사이에 사이를 공간 말하는 겁니다. 종격동. 이제 이해가 되네요.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흉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폐를 감싸고 있는 약간 보호막 같이도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 흉막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흉막에는 흉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흉수의 역할은 폐의 순환, 보호막, 그다음에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폐는 기본적으로 줄어들려는 압력이 있고요. 흉강은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흉막 사이에는 음압이 존재하여서 호흡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 근데 밑에 경폐압력이라고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경폐압력은 어떤 건가요? 경폐라고 하는 것은요. 네. 폐와 외부, 경폐, 경유한 그 사이의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흉강에 있는 그 압을 이야기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압이 형성되어 네. 있습니다. 그 누르는 힘과 이 팽창하려는 압력이 네. 적절히 조절이 돼야 이렇게 기흉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흉막과 흉막 사이에 생기는 공간이 생기는 공기가 생기는 것을 기흉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 기흉도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질 것 같거든요. 이 종류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기흉은 크게 자발성 기흉으로 불리는 기흉이 있고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 생기는 외상성 기흉으로 나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자발성 기흉 또는 자연 기흉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차성 자연 기흉, 2차성 자연 기흉이 있습니다. 1차성 자연 기흉은 폐에 병이 없이 저절로 생긴 기흉을 말하는 거고요. 2차성 자연 기흉은 기저질환이 있는, 즉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폐렴, 우리나라에선 흔한데 결핵 후, 그다음 암에 의해서 발생한 기흉을 2차성 기흉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외상성 기흉인데요. 외상성 기흉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흉막이 찢어지는 그 상처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 병원에서는 검사를 한다든지 천자라고 하는 그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네. 기계호흡,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 또는 술기, 그 중심 정맥압을 잡을 때 주사 바늘을 찌르는데요.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상성 기흉인데요. 이거는 흔하게 교통사고 또는 낙상 네. 이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기흉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좀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데 발생하는 경우 1차성 기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1차성 자연 기흉, 자발성 1차성 기흉 이렇게 불리우는 건데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기저질환이 없이 예. 발생한 기흉입니다. 특징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10대에서 30대 사이에 마르고 키가 큰 남성에서 호발합니다. 특징적으로 남성에서 여성보다 3에서 7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왜 남성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키 크고 마른 여성보다 키 크고 마른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특별하게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흉강을 갖고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마르고 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0명 내외, 영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30명 정도 발생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약 한 50명 정도 발생합니다. 더 많네요. 네. 네, 그 이유를 저희들은 우리나라는 의료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병원에 자주 내원합니다. 네. 따라서 검출이라고 할까요? 진단율이 높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1차성 자연기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증 흉막에 있는 기포가 터지면서 공기가 새어서 발생하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담배를 피우게 되면 폐 실질을 약화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약화된 폐 실질이 있기 때문에 장증 흉막이 쉽게 터지기 때문에 금연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드물지만은 유전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 질환에 의해서 신장암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연기흉이 발생했을 때도 유심히 신장암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가족 중에 뭐 기흉을 앓았던 분들이 맞습니다. 있다면 또 이런 영향이 네네. 있겠네요. 가족력의 영향을 또 받네요. 네네.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키 크고 마른 남성일수록 그리고 흡연을 하는 남성일수록 걸리기 쉽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소기포 파열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단어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소기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폐도 성장을 합니다. 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형성되기 전에 빠르게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서 살이 조금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형성이 되겠지요. 되겠죠. 그 부분에 폐에는 기본적으로 음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기포가 되고 좀 더 커져서 기낭 형태가 되는데요. 기낭. 이 부분에는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쉽게 터질 수 있고 이것이 발생한 것이 기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폐를 안쪽에서 본 건데요. 네. 이 부분이 벽즉 흉막, 네. 갈비뼈, 늑막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폐의 장즉 흉막인 아. 기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터진 것이 바로 기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20살 때 알았던 거는 저 자발성 1차 기흉이었던 네.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고. 근데 아까 그 종류를 짚어주실 때 1차성 기흉 말고도 이 자발적 2차 기흉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또 기저질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기흉에서 발생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발성 2차성 기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차성 자연 기흉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네. 자발성 2차성 기흉이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발성 2차성 기흉은 특징적으로 재발을 훨씬 잘합니다. 아. 그리고 이 기흉은 기저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기흉인데요. 이 기저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폐결핵, 폐렴, 간질성 폐질환, 결합조직 질환, 암 등 다양합니다. 또한 이 병은 50세 이후, 50세, 60세, 70세 연령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치료해야 됩니다. 네. 짚어주신 것 중에 이 기저질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 폐결핵, 폐렴 여러 가지 많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을 앓는 분들이 이미 증상이 기흉과 좀 비슷하거나 통증을 느끼시잖아요. 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기흉과는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2차성 자연 기흉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일반적으로 COPD라고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기도가 좁아지는 폐질환입니다. 네. 특징적으로 폐기종 형태, 폐기종이라고 하면 폐 안쪽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네요. 또한 만성 기관지염 형태 그리고 만성 천식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를 또한 자주 감기에 들리는 그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 실질이 약하기 때문에 기흉이 잘 발생하고 발생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랑 이제 기흉이랑 증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호흡곤란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거를 좀 구분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건 병원을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는 분은 일반적으로 호흡 장애를 약간씩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합병증인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은 호흡 곤란이 훨씬 심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호흡 곤란이 평상시와 다르게 좀 심해지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는데 기흉만 있으신 분들도 네. 있잖아요. 네.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기흉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흉이 1차성 기흉은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네. 2차성 기흉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인데요. 1차성 기흉, 물론 2차성 기흉도 증상들은 다양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흉통이 있는데요. 흉통이 심하게 아프진 않습니다. 좀 뜨끔거리는데, 뜨끔. 좀 불편한데 이런 식으로 오고요. 그다음 기흉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면 네. 마른 기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흉이 증가하게 되면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데 이 호흡 곤란도 평상시를 걸을 때는 못 느끼다가 계단을 오른다든지 또는 조금 빨리 걷는다든지 그러면 호흡 곤란을 숨이 차게 되니까. 호소하게 됩니다. 네. 또한 이 호흡 곤란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숨을 편하게 쉬는데 네. 누우면 호흡 곤란 호소합니다. 왜 그런 거죠? 대개 이 이유는 기자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인은 우리가 폐의 구조가 누우면 등 쪽으로 장기가. 중력에 의해서 그쵸. 밀리고 서 있으면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네. 이상적인 해부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누워서는 조금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니까. 예. 네. 네. 그다음 아주 드뭅니다. 객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네. 수 있는데요. 아주 드물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무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네. 한 1, 2주 전에 가슴이 뜨끔거리게 아팠다라고 표현하세요. 네. 따라서 환자분이 흉통을 미미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무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뭐 증상이겠거니 네. 뭐 이 일시적인. 정도로. 네. 이런 무증상도 있군요. 네네. 어쨌든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기흉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흉은 10대 후반에서 20대 마른 체형의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성장하면서 폐에 물집 같은 기포가 만들어진 뒤 흉곽 내 압력이 커져 기포가 터지고 폐에서 공기가 새면서 기흉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흉은 크게 1차성 기흉과 2차성 기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원인은 다르다. 특히 1차성 기흉은 폐에 특별한 질환 없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기흉이라고도 불린다. 환자분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3일 전에 사물을 보다가 오른쪽 폐가 뜨끔해서 불안해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흉통 이외에 다른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어떤 다른 증상이 있으신가요? 호흡곤란 같은 거는 따로 없었고요. 네, 마른 기침이 살짝 있었습니다. 혹시 담배 같은 거 피우시나요? 네, 현재 흡연 중에 있습니다. 담배는 혹시 몇 년 동안 피셨어요? 지금 7년 정도 피고 있습니다. 기흉의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다. 가슴 통증은 환자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지만 보통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뻐근해지는 통증을 호소한다. 이외에도 기침, 가래가 갑자기 늘기도 한다. 이 환자는 지금 흉부 X선 사진을 확인하였을 때 기흉이 중증도 양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입원을 하셔서 흉관 삽입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흉관 삽입술을 한 후 대개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봐서 기흉이 다 사라지고 엑스레이가 정상이 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기흉 의심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흉이 의심되면 먼저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흉의 특징적인 소견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후 보다 자세한 원인과 기저 폐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 촬영을 추가로 시행한다. 환자분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선생님 제가 저번 주 일주일 전부터 가슴 통증이 좀 계속 지속돼서 좀 불안해서 진료차 왔습니다. 흉통 이외에 다른 증상은 없나요? 흉통 말고는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혹시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흉통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번에도 그런 적 있었는데 따로 병원은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젊고 마른 체형의 남성에게서 잘 생기는 기흉은 폐 표면에 기낭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생기는지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면 기낭이 더 잘 생기고 기흉 발생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환자의 경우에는 기흉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이번 치료는 필요 없고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될 겁니다. 중간에 환자의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즉시 검사를 진행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흉은 지켜보면 저절로 아물게 됩니다. 기흉 치료법은 흉곽 내에 고여있는 공기를 제거하고 눌려있는 폐를 펴는 것이다. 기흉의 크기가 작다면 추가적인 시술 없이 산소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 흉곽 내에 관을 넣는 흉관 삽입술을 통해 공기를 제거한다. 기흉이 양쪽 가슴에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엔 수술이 필요하다. 기흉이라고 하는 병은 1차성 기흉이 있고 2차성 기흉이 있습니다. 그리고 흉통을 주로소로 해서 내원하는데요. 공기의 양이 적으면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을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호흡곤란이 더 악화가 되면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내원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흉이 있는 환자가 흡연할 경우 재발할 위험성은 20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흉은 대개 48시간 안에 호전되는 특징이 있고 가벼운 호흡곤란만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는 재발. 재발이 흔한 기흉. 원칙을 지키는 일상 속 관리만이 답이다. 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 만나보고 기흉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가슴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혹시 기흉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진단법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진단은 어떻게 내려집니까? 기흉은 먼저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적에 먼저 왜 오셨습니까?를 물어봅니다. 네. 흉통이 있으면 흉통이 어느 부위인지,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어느 기간 동안 아팠는지, 또한 호흡곤란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지에서는 괜찮고 계단 걸을 때 심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고 또는 마른 기침을 하고 있는지 등을 들어보면은 아, 이 병이 지금 기흉을 얘기하시는구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환자에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기흉을 사실은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러면 청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 청진을 해보면 그 흉통이 있었던 부위에서 호흡음이 좀 적게 감소해서 들립니다. 네. 또한 호흡음을 들어보면은 기흉이 발생한 부분에서 동굴에서 소리가 울리듯이 호흡음이 울리는 공명음이 들립니다. 네. 그러면 거의 확진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흉부 엑스선 사진을 찍으면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기흉이 기낭이 어디에 있다든지 또는 뭔가 다른 병이 있어서 왔던지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CT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차차 엑스레이, CT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정상적인 이 폐 엑스레이 사진과 기흉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엑스레이 사진의 차이점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정상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는 지금 보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오른쪽 폐, 우측 폐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좌우가 바뀌어 있지요. 네. 그다음 네. 가운데 흉추, 척추죠. 네. 심장. 그다음 아하. 이 부분이 좌측 좌폐. 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표현하는데요. 공기가 차게 되면은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부위들에서 공기가 있는 네. 층이 보이게 됩니다. 오. 다음은 기흉 환자의 사진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 화살표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층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지금 보이시는 미세하게. 게 하나하나의 늑골, 갈비뼈인데요. 네. 그 사이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이 폐입니다. 아. 그리고 바깥쪽이 검게 보이는 부분이 기흉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기흉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살표,
이 부분이 쭈그러든 폐입니다. 아, 지금 바깥쪽에 검은 부분이 네, 그러면 다 바깥쪽에 우측에 이 공간을 다 차지한 것이 기흉이고 어머. 이것은 거의 호흡곤란 및 심한 상태입니다. 네. 폐가 지금 저만큼 거의 쪼그라든 쭈그러들어 있는 거죠.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2차성 자연기흉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폐가 왠지 좀 더 하얗고 지저분하다고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가지고 계신 분은 2차성 자연기흉입니다. 2차성 자연기흉에서 이 선을 따라서 이 부분이 폐고요. 네. 나머지가 기흉입니다. 이분도 진짜 심하신 경우네요. 네, 네. 네, 저희가 여러 슬라이드에 이제 엑스레이 네. 사진들을 봤는데 이 증상이 경미하다거나 엑스레이 상으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검사죠. CT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케이스를 살펴볼까요? 저희들이 CT를 촬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흉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한 거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는 수술을 위해서 기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습니다. 이 부분들이 흉벽, 그다음 이쪽이 우측 폐입니다. 네. 거꾸로 되어 있죠. 네. 이쪽이 좌측 폐입니다. 이분 그래서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폐, 그다음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기흉입니다. 아.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이거는 왼쪽에 기흉이 있어서 흉관을 삽입한 모습입니다. 아. 그다음 사진에서는 왼쪽에 있는데 이 부분들 좀 하얗고 검은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기낭입니다. 기낭. 네. 그래서 다음 사진에서도 보면 자세하게 보면 이 부분에 기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다른 측면에서 본 건데요. 네. 아까 엑스레이와 유사하게 우측 폐, 이제 심장 부위, 좌측 폐, 그다음 요 위에 보면 약하게 기낭이 보입니다. 그래서 CT를 촬영하게 되면 수술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저질환,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흉이 발생해서 입원한 경우에는 꼭 CT 촬영을 합니다. 네. 네.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 CT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사진에서도 살펴봤지만 엑스레이라든지 CT에서 었던 것 같아요. 이게 CT에서도 더 차이가 잘 보이겠죠? 2차성 기흉 환자에서의 CT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이 부분들이 폐의 건강한 모습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공기가 차 있어서 네. 폐의 실질이 빠져나간 아. 폐 기종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구멍이 난 것처럼 뻥뻥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압력이 가해진다면 공기가 새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흉이 자주 발생하고 이 부분은 다른 면에서 본 건데 역시나 중간중간에 많은 부분이 구멍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아, 2차성 기흉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증상이 심한 게 CT로는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구멍도 많고 하면 뭐 숨 쉬는 것도 그렇고 통증도 그렇고 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치료법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흉의 치료는 먼저 기흉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흉 양이 적다고 하면 추적 관찰, 네. 즉 외래에서 지켜봅니다. 그다음 기흉이 한 10% 이 정도 차지하게 되면은 또한 환자가 흉통을 조금 심하게 호소하게 된다면 입원을 해서 고압 산소 요법을 하는데요. 네. 단순히 산소를 마스크를 쓰고 주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소가 기흉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교적 간단하네요. 네. 그러나 기흉의 양이 20%, 30% 또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된다고 하면 흉관 삽입술을 합니다. 네. 흉관 삽입술은 부분 마취로 시행을 하고 가장 많이 시행하는 시술 중에 네.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이 있는데요. 기낭이 있어서 기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 하에서 폐 쐐기 절제술을 흔히 사용합니다. 네, 치료법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산소요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산소요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고압 산소 탱크에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네, 입원을 해서 네. 산소 마스크라든지 네. 또는 비강, 코를 통해서 산소를 대개 5리터 퍼 분 이상으로 산소를 주면
환자분은 편안하게 계시면 어, 기흉이 감소하게 됩니다. 평소 저희가 그 없을 때도 평소에 그냥 호흡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게 산소요법. 네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던 흉관 삽입술. 이것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기흉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흉관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흉관은 가는 경우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굵은 흉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모식도를 보시게 되면 피부, 피하지방, 근육, 갈비뼈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주는 화살표가 폐 실질입니다. 네.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기흉이고요. 네. 흉막에 기흉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흉관을 삽입하게 되면 흉막에 있는 공기를 배액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환자에서 시술한 흉관을 볼 수 있습니다. 어. 흉관이 예전에는 굵은 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험이 있어서 가는 흉관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성 자연 기흉에서는 네. 가는 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차성 자연 기흉 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굵은 흉관을 사용합니다. 네. 네, 말씀대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게 이 흉관 삽입술인데요. 실제 그러면은 이걸 받으신 환자분의 케이스를 좀 보면서 얘기를 네.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오른쪽에 가는 하얀 실처럼 물체가 보이는데요. 이 선이 바로 흉관입니다. 흉관. 아. 네. 그래서 기흉이 발생해서 흉관을 삽입하게 되면 바로 공기가 배액이 되고 네. 환자분은 호흡하기가 편해집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좀 더 굵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 선의 두 줄에 예. 이 부분들이 흉관입니다. 오. 그래서 흉관이 이렇게 가는 거, 굵은 거 아, 그 이렇게 미세한 선택해서 차이가 있네요. 합니다. 환자에 네. 따라서. 자, 다음으로는 이 흉관경을 이용한 수술법도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수술법이죠? 과거 30년 전에는 기흉 수술을 위해서는 개흉을 했습니다. 옆구리 쪽을 네. 뭐 5cm, 10cm, 뭐 길게는 20cm 이상을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요. 30년 전부터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흉관경을 이용하여서 수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흉관경이 들어가는 부위, 그다음 기구가 들어가는 부위, 적게는 3개의 구멍 네. 또는 2개의 구멍, 1개의 구멍을 이용하여서 폐 쐐기 절제술을 합니다. 폐 쐐기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낭이 있는 부분을 사선으로 어. 제거하기 때문에 폐 쐐기 절제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술을 하는 목적 자체가 기낭을 제거하지만 재발을 막는 게 목적이 더 강하거든요. 따라서 폐 쐐기 절제술을 한 후에 보강제를 씌운다든지 또는 풀과 같은 글루 같은 것을 뿌린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벽측 흉막에 상처를 내서 유착을 유발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재발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또는 2차성 자연기흉에서는 흉막 유착술이라고 해서 그 흉곽 내에 네. 어떤 약품을 뿌려서 네. 유착을 유발하여서 재발을 막아주는 수술도 같이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흉관경을 이용해서 흉부 속을 본 겁니다. 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갈비뼈 있는 네.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폐인데 폐에 기낭이 보이시게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낭을 기구를 이용해서 잡아 올리고 자동 봉합기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오. 절단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보시면 기낭을 볼 수 있겠고요. 떨어져 나오는. 다음 자르면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수술이 폐 쐐기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흉의 뭐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까지, 수술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2차성의 경우에는 사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저희가 기흉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방법에는 그 기흉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차성 자연 기흉은 사실은 특별하게 예방할 게 없습니다. 네. 10대, 20대, 30대 환자분들에게는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하고요. 네. 다만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네. 폐 실질이 약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기흉이 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금연을 유도하고요. 금연. 2차성 자연기흉은 완전 네. 다릅니다. 2차성 자연기흉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기저질환 자체가 무서운 병이거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그다음 암, 또는 폐렴, 폐결핵 이런 환자분들은 담배를 피면 정말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은 금연입니다. 지금 1부터 10까지 다 금연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담배를 피지 않지만요. 저도 아닌데요. 네, 어쨌든 네. 정말 금연은 모든 질환에 있어서 예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흉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들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흉은 다양한 수술법이 있다. 수술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 수술 후에 대략 한 달 정도는 심한 운동, 뭐 마라톤이라든지 근력 운동도, 스킨스쿠버 네. 이런 스킨스쿠버. 것들은 좀 수영도 자제해 좀 주시고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3개월 정도까지는 해외여행, 비행기 타는 거를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엔 금연입니다. 역시나 다음에는 금연이네요. 2차성 자연기흉이 가장 많은 기흉의 원인이거든요. 네. 따라서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기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알아봤지만 네.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알쏭달쏭한 건강 상식들, 기흉에 대한 오해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희영 씨가 네. 특별한 곳에서 오늘 또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기흉, 이 기흉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침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폐렴이 심해지면 나중에 기흉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 질문의 답은 세모입니다. 물론 폐렴이 심해져서 악화가 되면 기흉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하여서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결핵이라든지 폐렴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기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흉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흡연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입니다. 현재는 담배를 끊었어도 과거에 흡연력이 있다면 기흉이 생길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X입니다. 흡연이 물론 기흉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흉이 흡연 때문에 무조건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흡연을 했다 할지라도 꼭 기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흉은 폐가 건조해지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흉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기흉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번 질문의 정답은 X입니다. 기흉 수술 후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수분 섭취하는 것은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습도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퀴즈입니다. 어떤 질환이든 수술한 직후에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기흉 수술을 한 직후에 비행기를 타거나 스킨스쿠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기흉 수술 후에 심한 운동이나 압력 변화가 심한, 특히 비행기를 탄다든지 스킨스쿠버 하는 것은 위험하겠습니다. 네, 기흉에 관한 궁금증 OX로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 사이에서 발병이 쉬운 질환이라서 부모님의 관심이 정말 클 것 같은데요. 20대 아드님을 둔 부모님의 궁금증입니다. 10년 전 양쪽 다 기흉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 재발하거나 별다르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없는데 이 정도면 이제 재발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네, 이 질문은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기흉 수술 후 재발률은 약 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점점 줄게 돼서요.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면 기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100%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풀어봤습니다. 이 끝으로 기흉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흉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기흉은 저는 금연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금연을 강조하셨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네. 않는다. 그쵸. 그러면은.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폐 질환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곳에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한 금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딱 끊으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금연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예방되는 질환이 많을 것입니다. 네. 네. 혹시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금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기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구관우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결이 이제 제법 선선합니다. 걷기에 좋은 날씨가 시작되는데요. 가볍게 운동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